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까지 오르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없어서 집값 상승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입주 물량이 없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정말 없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무주택자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을 희망하시는 분까지도 앞으로의 집값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알게 되실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예측이 대부분은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전 파리 대책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제 위기, 금융 위기나 IMF 같이 아주 특별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공급 데이터대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무엇을 보면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바로 전세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면은 알 수 있느냐? 앞으로 전세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집값의 방향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세값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공급의 시작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강동구에 만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되면 만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 그리고 강동구 주변에 구축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들이 새 아파트, 새 집에 전세를 살고 싶겠죠. 전세 임차인으로 이동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구축 아파트는 빈집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축 아파트 대규모 전세 공급으로 인하여 구축 아파트도 똑같이 대규모 전세 공급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미노식으로 그 아래 급지, 더 낡은 집, 빌라, 다가구까지 영향이 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강동구에 입주를 했는데 강동구, 강남, 하남, 송파 이런 식으로 범위도 넓혀가면서 전세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인데요. 1번,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 떨어진 만큼 임차인에게 되돌려주고 재계약을 한다. 2번, 되돌려줄 돈이 없으니 집을 판다. 2번을 선택하는 집주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과 집값은 정비례하게 움직인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급이 많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2025년 내년에 입주 물량이 빵이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강남권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사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사를 나가고 싶은 곳이 없죠. 새 아파트도 없고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가격을 올려주더라도 그대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송파는, 흑석은, 성수는, 미사, 위례는 어떨까요? 강남 주변의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눌러 앉게 됩니다. 강남에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급지, 더 낡은 아파트, 강남에서 더 멀어지는 곳까지 도미노식으로 쭉 펼쳐지면서 전세값이 오릅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과 전세값의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값은 또 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조금 길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설명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신규 입주가 많아서 전세 공급이 많이 될 경우, 두 번째는 신규 입주가 없어서 전세 공급이 안 될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자는 집값이 오른다, 후자는 집값이 내린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 숫자의 데이터가 틀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고 있고요. 연간 적정 수요가 46,000건 정도가 필요한데 2024년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정말로 없고 내년에는 둔촌주공 때문에 입주 물량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죠. 2027년도, 2028년까지도
급격하게 입주 물량이 떨어져서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5년도에 입주 물량을 늘리려면 21년이나 22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됩니다. 삽을 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최근엔 기술이 좋아져서 한 3년이면 다 짓습니다. 신축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간에 아파트를 짓는데 3년이 걸리면 그 전에 인허가 과정이 또 있어야겠죠. 3년 플러스 또 2년 3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짧아도 5년 6년 7, 8년까지 시간을 두고 입주 계획을 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다는 거는 2020년 그 이전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주거 계획을 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도 집이 많다, 공급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거든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반포의 원베일리 이런 아파트들을 보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좀 가까운 쪽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다.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 주변에 살고 싶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학군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욕구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빌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앞으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으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도 궁금하시다고요?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보고 있는데요. 적정 수요가 6만 8천 세대 정도 됩니다. 2024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이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26, 27, 28년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바닥을 칩니다. 경기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에 25, 26, 27, 28년까지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입주 물량과 전세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인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24, 25년까지는 적정 수요 15,000세대보다는 조금 높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26, 27, 28년으로 가면서 인천도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입주 물량이 점점 줄다가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어때요? 데이터를 보니까 피부로 좀 와 닿으시나요? 근미래에 입주 물량이 없고 그로 인하여 전셋값이 오르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들어오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